이번 토트넘 경기는 지금까지의 경기보다도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기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인데, 바로 챔스로 향하는 티켓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온 곳이죠. 게다가 토트넘으로서는 절호의 찬스를 맞았는데 앞선 경기에서 경쟁 상대들이 모두 패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경쟁이 극심한 아스날은 골대 불운이 이어지며 브라이튼에 2대1로 패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BBC는 브라이튼은 지난 7경기 동안에 홈경기 승리가 없는 데다가 아스날은 매우 챔스 승점이 간절하기에 이번 경기는 아스날이 필사적으로 나올 경우 브라이튼이 이기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아스날은 VAR 판정으로 인한 골 취소, 골대에 2번이나 맞는 불운이 겹쳐 더 불안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스날이 패배한 즉시 챔스 진출 확률은 41%로 떨어졌고, 반대로 토트넘은 55%로 상승했는데 바로 그 다음 경기에서 토트넘이 승리하자 다시 토트넘의 챔스 진출 확률이 66%로 올라갔습니다. 또한 승점이 3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또 하나의 경쟁팀인 맨유도 에버튼에 1대0으로 패했는데, 에버튼은 17위 강등권에 있는 팀이라 당연히 맨유가 승점을 챙길 걸로 봤지만 뜻밖의 일격을 당했습니다. BBC는 맨유 챔스 출전의 의지보다 에버튼의 강등권 탈출 의지가 더 절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한국 팬들은 포르투갈의 호날두와 페르난데스가 오늘만 갔다면 월드컵도 해볼 만하다고 의견을 냅니다. 한편 호날두는 경기 내내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에버튼에 패해서 크게 화가 난 모습이었는데, 급기야 라커룸으로 퇴장하는 과정에서 한 팬이 촬영하는 핸드폰을 고의로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에버튼 허브에서는 호날두가 누군가의 폰을 후려쳤다고 즉시 관련 영상과 메시지가 나왔는데, 문제는 알고 보니 그 팬은 나이가 어린 학생이었으며 손에 멍이 들고 핸드폰은 박살이 난 것으로 확인된 것이죠. EPL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불문율은 절대로 팬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과거 맨유 에릭 칸토나는 자신에게 욕설을 한 팬에게 쿵푸킥을 날렸다가 9개월 출장 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팬이 호날두에게 공격적인 언사도 안 했으며 호날두 스스로 화가 나서 후려친 것입니다. 따라서 맨유는 이 사건을 곧바로 접수 후에 내부 조사에 착수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흥분한 에버튼 팬들은 최악의 경우 잔여 경기 출전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습니다. 호날두는 경기 후 곧바로 사과문을 내면서 이런 상황을 못 견디고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팬들을 존경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감정 분출을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고, 올드 트래포드에서 멋진 축구를 통해 갚겠다 라며 즉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했습니다만, 한국 팬들은 호날두가 갓 데뷔한 신인도 아니고 이제 은퇴를 앞둔 상태로 감정 조절을 실패했다는 게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하면서 한국 상암에서 노쇼 행태를 보여준 모습 그대로라고 호평했습니다. 경기 후 어린아이와 학생들에게 자주 다가가 자신의 유니폼을 벗어주는 손흥민과 크게 비교되는 모습인데요. 한편 EPL의 전설 앨런 시어러는 바로 전경기 뉴캐슬전에서 손흥민과 케인이 있는데 뉴캐슬은 라인을 올렸다며 이 두 선수가 있는데 공격 라인을 올릴 수 있는 팀은 맨시티와 리버풀 정도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이번 경기에서도 빌라가 손흥민과 케인을 제대로 막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임을 시사한 것인데요. 이에 관해 스포츠TV는 손흥민과 케인을 따로 둘만 인터뷰하는 흥미로운 영상을 공개했는데, 손흥민과 케인이 서로 어시스트를 하고 골을 넣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관해 언급한 영상입니다. 바로 둘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합작골은 맨시티전에서 나왔던 골인데, 손흥민도 케인도 그 골을 넣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서로의 위치를 확인했었고, 처음엔 케인이 택배 크로스를 올리다 저지당했지만 결국 손흥민이 케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마무리하게 되는, 어떻게든 골을 넣는 위력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토트넘은 기세가 올라있고 손흥민의 골 감각은 매우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을 뉴캐슬전 이후에 EPL 전체 선수 중 파워랭킹 2위에 선정했습니다. 또한 푸타닷컴은 손흥민이 토트넘의 새로운 홈에서 두 번째로 공격 포인트가 높은 선수라고 했는데요. 이는 리버풀의 살라가 48개로 1위였고 손흥민은 어시스트와 골을 합쳐 44개로 2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손흥민은 PK가 하나도 없고 필드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치가 더 높은 것이죠. 실제 이번 시즌 손흥민의 골은 100% 필드골로 이루어져 단독 득점 순위 2위이면서도 이런 선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기 후에 토트넘 감독 출신 셔우드는 손흥민에 대해 그간 아껴둔 말을 과감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케인과 핵심적인 사안을 언급하며 케인과 손흥민은 큰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손흥민은 오늘 경기에서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며 후스코어드닷컴은 평점 9.6을 줬습니다. 바로 손흥민은 해트트릭을 기록했다는 것이고 케인도 이어 평점 9.0을 기록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손흥민의 해트트릭이 나오자 영국의 언론은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매우 특별하다 언급했는데요. BBC는 손흥민이 제라드를 미쳐버리게 했다며 손흥민은 빌라를 철저하게 무너지게 했으며 제라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믿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그 활약을 전했습니다.
실제 일각에서는 제라드가 오늘따라 매우 흥분했는데 빌라 선수들이 초반 실점에 경기 패색이 짙어지면서 토트넘 선수들에게 매우 거친 태클과 반칙을 일삼는 등 소위 더티 플레이가 계속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버풀 전설인 제라드는 이런 더티 필드 플레이를 오히려 응원하는 등 밸런스를 잃어버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제라드를 확실히 손흥민이 응징한 셈이고 결국 제라드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실망한 얼굴로 월드클래스 2를 막는데 실패했다라면서 그들은 우리 팀의 뒷공간을 지배했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라드는 최고의 선수들에게 시간과 더불어 공간까지 허락한다면 그들은 무자비하며 성공시킨다라며 손흥민의 무자비한 골을 떠올리면서 극찬을 더했습니다. 제라드도 손흥민의 해트트릭에 무력감을 느낀 것입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제라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상대방을 격려해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손흥민 리그 기록도 언급됐는데 현재 총 17골을 기록했고 EPL 득점 단독 2위를 기록하며 살라를 3골로 추격합니다. 그런데 살라는 총 득점이 20골이지만 그 중에 PK가 5골이고 필드골은 15골을 기록했습니다만 손흥민은 17골을 모두 필드골로 채워 넣으면서 순도로 치면 손흥민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살라는 슈팅을 116개를 기록했지만 손흥민은 슈팅을 단 64개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골 기대값인 XG가 높은 손흥민은 살라의 기록보다 더욱 우수해 보입니다. 게다가 손흥민의 효율적인 슈팅이 얼마나 이 경기에서 흥미로운지 EPL은 표로 만들었는데 경기 내내 아스톤 빌라는 공격을 토트넘보다 훨씬 많이 퍼붓고 있음이 그래프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정도 수치면 지더라도 토트넘이 할 말이 없을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손흥민이 기회마다 골을 넣었다는 점입니다. 공격은 빌라가 훨씬 많이 했지만 토트넘은 몇 안 되는 공격을 할 때마다 손흥민이 골을 넣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물론이고 케인과 쿨루셰프스키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둘은 손의 헤트트릭을 완성시켜주기 전에 공통점은 손흥민의 위치부터 스캔했다는 점입니다. 케인은 두 번째 어시스트를 할 때 손흥민의 위치를 파악하고 헤더로 기가 막힌 연결을 했습니다. 항상 케인은 공 잡으면 손을 찾는데 이는 쿨루셰프스키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골에서 침착하게 손에 연결했습니다. 손흥민도 그런 패스들을 받고 슛의 각도를 매우 절묘하게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손흥민이 오늘 넣은 첫 번째 골과 세 번째 골은 안쪽 골대를 맞고 들어가는 골로 매우 정교했습니다. 케인에게 어시스트 받은 두 번째 골도 니어포스트 쪽으로 강하게 때려 키퍼가 반응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골키퍼가 몸을 아무리 날려봐도 저런 식으로 골대를 맞고 들어가는 골은 슈퍼세이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기 끝난 뒤 매치데이 라이브에서는 오늘 손흥민의 헤트트릭에 관해 혀를 내두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패널은 슈팅이 3개였는데 헤트트릭이 나왔어요. 이것은 손흥민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면서 수많은 선수들이 득점하기 위해 슛을 남발하고 득점왕 타이틀을 노리지만 손은 다르다 라면서 그는 1대1 찬스를 갖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주저없이 슈팅에 상대를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물론 손흥민은 지난 시즌 사우스햄튼전에서 5대2 대승을 할 때 4슈팅 4골을 넣어 경악하게 만든 바 있는데 영국의 감독들은 손흥민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필요할 때만 슛을 쏘는지 자자르게 놀랍다고 하는데요. 토트넘 감독 출신인 셔우드는 이에 관해 작심 발언을 했는데 케인과는 큰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손흥민이 헤드트릭이 인상적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손흥민의 팀에서의 위치라는 점입니다. 셔우드는 항상 케인은 이적 소문이 돌고 떠날 준비를 하지만 손흥민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손흥민은 토트넘 선수고 기뻐하고 있으며 팬들은 그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한다라면서 물론 오늘 장면에서 케인도 훌륭한 활약을 하며 팀 승리를 동시에 이끈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팀 셔우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가 토트넘 감독 출신으로 이런 선수가 팀에 필요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는 손흥민은 실제 젊은 선수들을 이끌어주고 있으며 그들에게 리더와 같은 존재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팀에는 이런 선수가 꼭 필요한데 바로 손흥민은 토트넘의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헤트트릭을 했음에도 오히려 요리스 선방에 대해 극찬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제가 헤트트릭 한 것보다 요리스의 선방이 중요한 경기였다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토트넘 선수 역사상 125골을 기록하면서 토트넘 역대 10위에 올라섰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경기로 인해서 무엇보다 토트넘은 챔스 진출 확률을 66%로 끌어올린 모습이며 그 주역은 3개 슈팅 3골을 넣은 손흥민이 되었고 반면 맨유의 호날두는 어린 팬의 핸드폰을 박살내며 맨유의 챔스 진출 가능성은 5%에서 2%로 희박해져 양 팀의 7번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